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세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일궈놓은 건설회사를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나 놀라실 내용일 것 같아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아들 태민이 있습니다. 올해 32살로 IT 기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저와 단둘이 살아온 아들은 제게 무척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들이 약 1년 전부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서지연,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태미는 종종 여자친구 자랑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평생 함께할 사람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태미는 어릴 때부터 검소하고 성실하게 자라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들의 선택이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력이 있다고 해서 화려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저 역시 그 가치관을 이어받았습니다. 고급차도 있고 명품도 가끔 구입하지만 평소에는 수수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외출할 때 평범한 주부처럼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합니다. 태민아, 내 여자친구가 일하는 백화점이 어디라고 했니? 어느 날 문득 직접 가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방식이 조금 구식일 수도 있지만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신세계백화점 매장이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태미는 의심 없이 알려주었고 저는 그날로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옷이 아닌 평소처럼 편안한 면바지와 약간 낡은 가디건을 입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는 정도였죠. 백화점 VIP 회원 카드를 지갑에 넣긴 했지만 그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백화점에서 자주 쇼핑하는 편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가끔 가거나 주로 태민이나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구매할 때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한 백화점을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VIP 고객이 되었고 모르는 사이에 몇몇 매장 직원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태민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꽤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손님도 몇 명 없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고급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쪽에서 2명의 여직원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저 중에 누가 지연일까? 궁금했지만 일단 평범한 고객처럼 진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한 여직원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그 직원의 눈빛에서 이상한 판단의 기색을 읽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서지연이구나. 그녀가 제게 다가왔을 때 첫 인상은 솔직히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제 수수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고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이 가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진열된 가방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희 매장 제품은 모두 고가입니다만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제품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이쪽 제품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다소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예비 며느리인지 확인하고 싶었기에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한번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마지못해 진열장에서 가방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가방을 살펴보는 동안 그녀는 제 곁에 서 있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했죠. 잠시 후 또 다른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 순간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급히 몸을 돌려 잠시만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 고객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극과 극의 대응이었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저에게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약 10분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화려한 차림의 고객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가방을 들여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저는 진열대에 가방을 다시 올려놓고 다른 제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그 고객과 대화를 마치고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더욱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실 거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장이 꽤 바쁜 시간대라서요. 구매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쁘다고요? 매장에는 고작 2~3명의 고객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녀의 진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구매할 사람 같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제가 방해가 되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격대가 있어서 확실한 구매 의사가 있으신 고객분들을 우선적으로.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판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구매력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이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 여성이 정말 우리 태민의 여자친구일까요? 그녀의 이름표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서지연. 정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태민이 그토록 칭찬하던 착하고 성실한 여자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경해도 될까요? 선물할 것이 있어서요.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연은 명백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고객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고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절하게 응대하고 저처럼 수수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태민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염려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가 매장의 다른 직원과 속삭이며 저를 비웃는 듯한 모습에서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제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옆 매장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강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저를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매장의 고급 시계 브랜드 점장 박성준 씨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장 경계를 넘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성준 씨는 제가 남편을 위해 시계를 구입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태민이나 지인들 선물로 그의 매장을 방문했었죠. 항상 정중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로 저를 대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시계는 만족하셨나요? 아드님께 선물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성준 씨가 반갑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태민이가 아주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태민이라는 이름에 그녀가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준 씨가 매장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강미영 회장님이세요. 우리 백화점 최상위 0.1% VIP 고객이십니다. 어떻게 응대해드려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말에 매장 안 분위기가 일순간에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특히 서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저를 제대로 보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쪽 매장에서 무언가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나요? 성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선물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매장에도 들러주세요. 새로운 컬렉션이 입고되었거든요. 회장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준 씨의 친절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준 씨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곧 들를게요. 먼저 이쪽 매장 구경을 마저 할게요. 성준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나자 매장 내부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지연의 동료로 보이는 다른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VIP 룸 준비해 주세요. 빨리요.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진열대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가 VIP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매장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저를 무시하던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살피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고 매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서지연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요.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미소가 띄워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제품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존칭과 태도, 변화가 제게는 더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단지 내 지위와 재력을 알았다고 이렇게 달라지다니. 옆 매장에서는 성준 씨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이쪽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최고급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지연이 VIP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태민이가 이런 면을 알고 있을까? 그녀가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걸 눈치챘을까? 서지연은 이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신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태민이 사랑한다는 이 여성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VIP 룸의 편안한 소파에 앉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매장에서 쫓아내려던 그 여성이 지금은 지나치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 시즌 베스트 컬렉션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한정판 모델도 있어요. 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여러 가방과 지갑들을 제 앞에 진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지만 필사적으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볼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는 동안 서지연은 끊임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실수를 말의 홍수로 덮으려는 듯했죠. 가끔 그녀가 내뱉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 디자인은 특별히 회장님 같은 고위 인사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그녀의 아부가 더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지위와 재력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직원 교육 받을 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나요? 그 질문에 서지연은 잠시 굳었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제가 VIP인 줄 모를 때는 그렇게 불친절했나요? 단지 제 옷차림이 허름해 보여서였나요? 직접적인 질문에 서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바쁜 시간대라 조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결코 회장님을 무시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변명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는 고작 몇 명의 고객만 있었고 그녀가 저를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시각에 들어온 화려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아주 친절했던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서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다른 직원이 VIP 룸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서지연이 유나라고 부른 직원이었습니다. 지연아, 매장 매니저님께서 잠시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실례할게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유나라는 직원이 남아 저를 응대했습니다. 유나의 표정에서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저희 매장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지연보다 더 진심 어린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실수할 수 있죠. 잠시 후 서지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매니저에게 꾸중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불편함을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제품에 특별 할인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것이 단순히 고객 서비스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예비 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할인은 괜찮아요.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나요? 그 질문에 서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오늘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VIP 룸에서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제품을 추천하며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저는 천천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회장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나요? 그 질문에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한 것은 단지 바빠서. 정말 바빴나요? 매장에는 고객이 몇 명 없었는데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깊은 실망감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용서라. 용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당신의 사과는 제가 VIP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평범한 고객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무시했을 거잖아요. 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태민이라고 아나요? 그 순간 서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제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서히 공포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태민 오빠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태민의 엄마 강미영입니다. 그 말에 서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지연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태민 오빠에게 들었지만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저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내심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민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연이는 착하고 성실하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모습은 그렇지 않네요. 서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해요, 어머니. 제가 평소에는 절대 이렇지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바빠서. 또 그 변명이군요. 제가 말을 자르자 서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장이 바빴다고요? 고객이 몇 명 없었는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 수수한 차림새 때문에 무시한 거 아닌가요? 서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려고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왔어요. 정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민이는 당신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지위와 재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을요. 서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경우였어요. 태민 오빠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굳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당신은 오늘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지연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민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여성이 내 아들의 삶에 함께할 자격이 있을까? 태민이 이런 여성과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이요. 저는 서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당신에게서 그런 존중의 마음을 볼 수 있었나요?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사랑의 기본이 될 수 있을까요? 서지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많은 것을 배웠네요. 서지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보이는 태도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선일까요? 자신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느껴져서 보이는 절박함일까요?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태민이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사람을 외모와 재력으로만 판단하는 며느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태민 오빠와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 계획도 있었고,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차단했습니다.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검소하고 겸손하게 자랐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아이였죠. 당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매장에 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네요. 어머니, 서지연은 간절하게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젊었어요.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살았죠?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예요.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생전에 항상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태민이도 그렇게 가르쳤죠. 서지연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그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민 오빠에게 설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태민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그 아이가 내리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당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태민이가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VIP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지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충분히 무거웠으니까요. 매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다른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 매장에서는 박성준 점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점장님, 그냥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을 뿐이에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고 화창한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태민아, 오늘 지연 씨를 만났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요? 태민의 놀란 목소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을 태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태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의 미래 배우자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반대하셨을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지위, 재력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인성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